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 이게 참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쭉 훑어봤는데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단순히 그 고려화 사회가 오고 있다, 이런 식의 뻔하고 우울한 전망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당면한 현실이죠. 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바로 당신을 위해 오늘의 심층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지도의 나침반은요, 바로 2026년 3월 3일 화요일자로 케어유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아주 밀도 있게 집약해주신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 기사들입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노인 문제라고 뭉뚱그려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첨단 기술, 그리고 거시경제, 또 인간의 아주 내밀한 심리까지 다 얽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똑똑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최신 기술의 충격적인 진화, 치열한 제도적 논쟁, 그리고 당장 오늘 밤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건강 비결까지 싹 다 포반해 볼 겁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화두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아, 그거요?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중국 CCTV 춘완, 그 설 특집 방송에 등장한 상황극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억 명이 보는 명절 메인 방송이었죠. 진짜 친손자가 명절이라고 할머니 집을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할머니 반응이 영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할머니 곁에는 로봇 손자가 무려 4명이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로봇들이 빨래 같은 집안일도 척척 다 해내고 심지어 12간지 활용해서 넌센스 퀴즈까지 마치면서 할머니를 막 까르르 웃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손자가 질투가 나서 로봇한테 짜증을 내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로봇을 쓰다듬으면서 잘 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반전이 있죠. 네, 그 차가웠던 할머니조차 사실은 진짜 할머니를 쏙 빼닮은 로봇이었다는 거죠. 진짜 할머니는 방에서 손자 주려고 빨간 목도리를 짜서 들고 나오거든요. 와, 이게 중국 국가명절 방송 메인 무대 내용이라는 게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로봇이 그냥 가전제품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가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남의 나라 텔레비전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도 최근에 돌봄 기술 혁신팀이라는 걸 아예 신설했거든요.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네, 통계 보면 절박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무려 68.8%가 60대 이상이에요. 아, 68.8%요. 그럼 거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구조네요. 이미 그렇게 굳어졌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젊은 인력은 없으니 AI 돌봄 기술 투입은 이제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한 필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로봇을 기획하고 사는 건 기관 관리자나 자녀 세대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을 대한간호협회의 이영란 정책이사가 날카롭게 꼬집었죠. 돌봄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은 노인이다 라고요. 식당 키오스크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방에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로봇을 둬봤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아주 단순한 현장 맞춤형 기기가 훨씬 절실하다는 거죠. 차츠워드의 처용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네요. 근데 AI 기술의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청취자님도 이 부분은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해요. 피싱 범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충격적인 부분은 통계입니다. 60대 이상 피싱 피해 건수가 2016년엔 1,720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294건으로 폭증했어요. 9년 새 4배 넘게 뛴 거네요. 전 연령대 통틀어서 증가폭 압도적 1위입니다. 게다가 수법 진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옛날처럼 검찰청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고도화됐습니다. 유명한 주식 전문가, 예를 들면 남석관 대표 같은 분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딥페이크로 완벽하게 합성해요. 입모양까지 똑같더라고요.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어르신들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 가짜 주식거래 앱 HTS를 깔게 만들잖아요. 네, 앱을 켜면 매일 수익이 막 20%씩 오르는 것처럼 빨간불이 번쩍이게 완벽히 조작해 놓습니다. 그걸 보고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다 이체하시는 거군요. 나중에 돈 찾으려 하면 세금 내라고 더 뜯어내고. 더 악랄한 건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까지 악용한다는 겁니다.
AI로 호감형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하게 대화를 해요. 아, 자식들 몰래 돈 불려서 우리 같이 해외여행 가자 이러면서요. 진화된 로맨스 스캠이네요, 진짜. 가족에게 못하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에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이 좋은 사례인데 16개 시군 6,700명 어르신 대상으로 AI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밀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당장 필요한 교육이네요. 그리고 법령도 고쳐야 합니다. 지금은 범죄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할 때만 긴급 계좌 동결이 가능해요. 이런 신종 AI 사기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계좌를 묶을 권한이 모호하거든요. 제도가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네요. 근데 이런 사기에 어르신들이 치명적으로 당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에 어두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간절한 그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테마인 구조적 위기와 정책 딜레마로 넘어가게 되네요. 한국이 17년째 OECD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39.7%예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약 20% 수준이고요. 독일은 약 16%, 프랑스는 11.5%에 불과합니다. 와, 프랑스는 11.5%밖에 안 돼요. 우리랑 차이가 엄청나네요. 한국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8만 원인데 반해 독일은 약 272만 원이거든요. 심지어 프랑스는 은퇴자 소득이 현역 근로자를 웃돈다는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보다 은퇴자가 돈이 더 많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 거죠. 프랑스는 GDP 대비 연금 지출이 14%나 됩니다. 독일은 1995년부터 40세 이상 전 국민 장기요양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일찌감치 재원을 쌓아두었고요. 우리는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서 지금 7, 8멍 어르신들이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재정 부담 속에서 아주 뜨거운 정책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첫 번째가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하위 70%에게 매달 34만 원씩, 수혜자가 779만 명에 달하잖아요. 근데 이 소득 하위 70% 기준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 때문인데요. 공시 가격 12억 원, 그러니까 실거래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17억 자산가가 연금을 받는다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이 한계니 지급 대상을 하위 4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하죠. 17억 자산가 줄 돈 아껴서 진짜 빈곤층에게 두텁게 주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지적이네요. 반대쪽 의견은요?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데 하위 40%로 끊어버리면 간신히 턱걸이로 탈락한 수많은 분들이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망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완화냐, 빈곤 심화 방지냐? 양쪽 다 너무 일리가 있어서 치우침 없이 봐야겠네요. 두 번째 뜨거운 감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이죠. 네, 무임수송 비용이 2030년에 8,26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통 나이를 65세에서 70세나 80세로 올리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이를 80세로 올리는 것보다 연령은 65세로 2대, 소득 하위 70%에게만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컸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 기준 무임수송 비용을 무려 71.7%나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 효과도 가장 크고요. 와, 71.7%요. 진짜 압도적이네요. 나이를 일괄적으로 올리면 생계형으로 이동하셔야 하는 취약계층 분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한 60대도 있지만 65세만 돼도 취약해지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자산가들 혜택은 줄이고 취약계층 이동권은 보장하는 아주 타당한 접근이죠. 결국 노인 안에서도 양극화가 엄청나다는 걸 다시 느끼네요. 어떤 분들은 최고 90만 원 받는 노인 일자리에서 순찰이나 바리스타 하시면서 활기차게 사시는데 네. 반면에 단돈 5만 원 때문에 폭행당해 사망하신 80대 어르신의 가심 아픈 비극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름 없는 70대 어르신이
카이스트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서 50억 6천만 원을 쾌척하시기도 했고요. 노년의 삶의 층위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 던져진 당신이 지금 당장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 건강 비결들을 세 번째 테마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무거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 방출해보죠. 첫 번째는 외로움 처방전입니다. 보통 동호회나 사회활동이 최고일 줄 알았거든요. 미국 네바다대 연구에 따르면 뜻밖에도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외로움을 달래는데 훨씬 압도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독서가 낫다고요? 책 속 등장인물과 감정을 공유하는 서사 몰입 효과 때문입니다. 이 몰입이 감정적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준다는 거죠. 몸이 불편해서 외출이 힘든 분들에게 최고의 처방입니다. 저도 오늘 밤부터 책 한 권 펼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안을 주는 존재, 반려동물 얘기도 있잖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반려동물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비나 사료비 같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죠.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과 청년 빈곤층에게는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아주 뚜렷하게 높여줬습니다. 내가 책임질 생명이 있다는 심리적 효능감이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군요. 뭉클합니다. 자, 마음을 챙겼으니 몸도 챙겨야죠. 청취자님들 마트 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뜻밖의 근력 강화질, 땅콩버터 연구가 있어요. 호주 디킨대 연구인데요. 6개월 동안 매일 43g의 천연 땅콩버터를 먹은 노인들의 하체 근력 테스트, 오래 앉았다 일어서기 시간이 평균 1.23초나 단축됐습니다. 43g이면 한두 숟가락 정도잖아요. 살찌지 않을까요? 시판용 설탕 덩어리 말고 무첨가 천연 땅콩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체중 증가는 전혀 없었다고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너무 실용적이네요. 내일 아침 간식은 무조건 천연 땅콩버터입니다. 그리고 치매를 막는 수면과 단백질 섭취 얘기도 짚어주시죠. 한림대 연구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많은 집단의 사파기억 점수가 최대 40% 더 높았습니다. 사파기억이 일상생활 기억하는 그거죠? 네, 알츠하이머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억력이죠. 연어, 달걀, 호두 같은 식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먹는 것만큼 수면 패턴도 중요하더라고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좀 무서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야행성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16%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생체 리듬 불균형이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일찍 자고 양질의 단백질 챙겨 먹는 기본이 최고네요. 근데 이 모든 신체적, 정서적 관리를 지자체가 한 방에 해결한 모범 사례가 있잖아요. 서울 마포구의 효도밥상. 네, 아셈노인인권센터 우수상까지 받은 훌륭한 사례입니다. 소득 무관하게 7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건강, 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죠. 아까 기초연금 얘기할 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싸웠잖아요. 근데 이건 나이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가되 재원은 지역사회 자발적 후원으로 메우니까 낙인 효과도 없고 참 스마트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선별과 보편의 딜레마를 아주 훌륭하게 극복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안입니다. 자, 쭉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령화 트렌드, 이거 절대 먼 훗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지갑을 노리는 신종 AI 피싱, 국가 예산이 걸린 정책 변화, 그리고 매일 챙겨 먹는 땅콩버터 한 스푼 같은 일상적 선택이 얽혀있는 당신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방대한 지식을 꿰어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아주 중요한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첨단 AI가 노인의 신체적 돌봄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로봇이 가족보다 더 살가운 정서적 위안을 주는 완벽한 기술의 미래가 도래한다면 우리는 노인 빈곤이나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까요?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반대로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 불가능한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진짜 교감이 오직 상위 1%만 누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사치스러운 복지가 되어버릴까요? 와, 인간의 진짜 교감이 상위 1%의 전유물이 된다. 정말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이네요.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그려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은 온전히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나눈 팩트와 통찰들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 좋은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즐기시는 당신을 항상 열렬히 응원합니다.
파편화된 정보가 지혜로 바뀌는 시간.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